인생의 후반전, 달콤한 꿈의 배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 새벽 5시.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반지하 창문 틈으로 겨우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낯선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제 이름은 김상수, 올해 나이 68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제가 사는 곳과는 다른 번듯한 아파트의 경비실로 출근합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출근해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순찰하며 경비실에 불을 켭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소독하고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밤새 쌓인 택배들을 확인하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은행에서 35년을 일하고 지점장까지 지낸 사람이 어쩌다 지금은 경비복을 입고 있냐고 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아함과 어쩌면 약간의 동정이 섞여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강원도 속초의 푸른 바다 앞에서 그림 같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6개 동짜리 오션뷰 풀빌라. 성수기에는 하룻밤에 80만 원을 호가하던 객실이 늘 만실이었고 SNS에서는 꼭 가봐야 할 핫플레이스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여름 한철에만 1억 원 가까이 벌었으니 그때는 정말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35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일군 제2의 인생, 우리 부부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과 꿈은 신기루처럼 단 2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시흥의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저지른 실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성공과 가장 쓰라렸던 실패의 기록을 여러분 앞에 모두 꺼내놓으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수많은 밤을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값비싼 실패가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누군가에게 작은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성공 비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온몸으로 겪어낸 달콤한 성공의 함정과 처절한 실패의 진실을 통해 여러분이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도울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저의 이 아픈 경험이 더 많은 분에게 닿아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평범한 은행원의 꿈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57년 충청남도 예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만 남아 조용한 마을이지만 제 어린 시절 기억 속 장날의 골목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은 장터를 돌며 자파를 파셨습니다. 치약, 칫솔, 학용품 같은 생필품부터 연탄집게, 소뚜껑까지 온갖 물건을 리어카에 싣고 다니셨죠. 한겨울에도 맨손으로 장사하시나 손에 동상이 걸리곤 했던 부모님의 거친 손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은 반드시 내 대에서 끊겠다고 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공장, 식당, 건설 현장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 한 귀퉁이에서 본 광고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민은행 고졸 특별 채용. 그 시절 1970년대와 80년대의 대한민국에서 은행원은 그야말로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무엇보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나온다는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솔직히 은행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저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말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생전 처음 빌려 입은 어색한 정장 차림으로 면접장에 섰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은행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면접관의 질문에 저는 꾸밈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거창한 꿈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평생 뼈를 묻고 싶습니다. 저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대답이 통했던 걸까요? 며칠 후 저는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었고 1982년 3월 25의 나이로 꿈에 그리던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새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 은행 점퍼를 입고 처음 창구에 앉았을 때의 그 떨림.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구나. 여러분도 혹시 첫 직장, 첫 출근 날의 설렘을 기억하시는지요? 저에게는 그날이 인생의 첫 단추였습니다. 그 후 35년간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길을 생각해보지 않은 채 오직 은행원으로만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 밤 9시가 넘도록 고객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처음엔 계산기 두드리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밤새 관련 서적을 파고들고 선배들에게 물어가며 악착같이 배웠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시면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 대출 조건은 이 상품이 가장 유리합니다. 진심으로 고객의 편에서 일했고 그런 저의 성실함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 결혼을 해 아들, 딸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의 성실함 덕분이었을까요? 승진도 꾸준히 했습니다.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마침내 지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골 출신 고졸 행원이 지점장이 된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지점장이 되고 나서는 더욱 바빴습니다. 직원들을 관리하고 지점의 실적을 책임지고 수많은 고객을 만나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김 지점장님 덕분에 우리 사업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점장님이 추천해주신 적금 덕분에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일처럼 기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35년.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만큼이나 정년퇴직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제 인생의 전부였던 은행에서의 마지막 출근날. 직원들이 건네주는 꽃다발을 받아 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련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퇴직금 통장에 찍힌 2억 3천만 원. 35년간의 성실한 삶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만의 삶을 시작해봐요.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 제 가정을 꾸렸고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천국 같았습니다. 35년간 저를 올가매던 아침 7시 출근의 압박감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일 오전에 한가롭게 영화를 보고 아내와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여유.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도 잠시 반년쯤 지나자 무료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도 할 일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35년간 쉼없이 달려온 기관차가 갑자기 멈춰 서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갈망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의 제안으로 떠난 속초 여행이
우리 부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0년 3월, 저희 부부는 가벼운 마음으로 속초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자리한 아름다운 풀빌라 펜션에 묵게 되었는데 객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푸른 동에 바다의 풍경에 저와 아내는 한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날 저녁 루프탑에서 바비큐를 즐기며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는데 아내가 불쑥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런 곳에서 펜션이나 하면서 살면 어떨까? 매일 바다 보면서 여유롭게 손님 맞이하고 생각만 해도 환상적일 것 같아 처음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펜션 사장님과 나눈 대화가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돼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길이 막히면서 국내 펜션이 대박입니다. 작년 여름 석 달에만 1억 가까이 벌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35년간 단련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3개월에 1억, 비수기를 감안해도 연 매출 1억 5천, 순수익 1억은 충분하겠는데 그날 오후 거짓말처럼 부동산 중개소 앞에 급매라고 쓰인 펜션 매물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간 중개소에서 중개사는 대박 매물이라며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묵고 있는 펜션 바로 옆 단지에 위치한 6개의 동짜리 풀빌라.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내놓아 시세 13억짜리를 9억 8천만 원까지 조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에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잠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와 투자 분석을 해온 금융 전문가. 나라면 다를 거야.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오션뷰와 달콤한 수익률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그 펜션을 계약했습니다. 푸른 숨이라는 이름까지 직접 짓고 호텔급 침구와 최신 시설로 단장한 우리 펜션은 2020년 6월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걱정이 무색하게 펜션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코로나 특수가 절정에 달했고 저희 펜션은 SNS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성수기에는 방이 없어 예약을 못 받을 정도였고 첫 해 여름에만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성공했나 봐. 3년이면 원금 다 갚겠어. 아내와 저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성공의 신화에 아주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여름까지는 인기가 여전했지만 가을에 접어들면서 예약률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봄 되면 나아지겠지.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겨울철 운영비였습니다. 6개 동의 풀장 동파 방지를 위해 24시간 보일러를 가동해야 했는데 한 달 난방비만 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손님은 없는데 매달 500만 원이 넘는 고정비가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위기를 타개할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체험 프로그램이 유행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2022년 봄 추가 대출을 받아 5천만 원을 더 투자해 펜션 1층을 오션뷰 카페와 도자기, 요리, 서핑 등을 배울 수 있는 체험장으로 개조했습니다. 전문 강사까지 고용하며 월 300만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현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펜션 손님들은 굳이 펜션 안에서 체험을 하려 하지 않았고 카페 역시 파리만 날렸습니다. 매출은 늘지 않고 지출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 여름부터 여행 트렌드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대형 리조트들이 들어섰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캠핑과 글램핑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SNS는 온통 감성적인 텐트와 캠프파이어 사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저희의 풀빌라 펜션은 어느새 낡고 유행에 뒤처진 숙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여름 매출은 전년도의 반토막인 6천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오히려 늘어 순손실이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 체험 프로그램을 접자고 했지만 저는 투자한 돈이 아까워 고집을 부렸습니다.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2023년 코로나가 종식되고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국내 여행 수요는 더욱 급감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해 가을부터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몸담았던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걸려왔을 때의 그 참담함과 부끄러움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24년 2월 우리의 꿈과 희망이 담겨있던 펜션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9억 8천만 원에 샀던 펜션은 6억 원에 낙찰되었고 대출금을 갚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서울의 아파트마저 처분해야 했습니다. 35년의 성실한 삶의 대가였던 퇴직금 2억 3천만 원과 평생 일궈온 집까지 모든 것이 단 3년 만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경기도 시흥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 방으로 쫓기듯 이사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50만 원. 좁은 방에 마주 앉아 아내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방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자책과 후회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조용히 밖으로 나가더니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일자리 구했어. 집 근처 국밥집에서 설거지하기로 했어. 당신은 좀 쉬고 있어. 내가 벌어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고생 한번 안 시키겠다던 아내가 닳아버린 손목에 파스를 붙여가며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러 나가는데 저는 방구석에 누워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60이 훌쩍 넘은 노인을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수십 번의 거절 끝에 집 근처 아파트에서 60세 이상 우대라는 경비원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35년 전 은행원 면접 때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은행 지점장까지 했던 사람이 왜 경비원에 지원하냐는 면접관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업 실패 후 재기하기 위해서라고 나이는 많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첫 출근날 35년 전 은행 점퍼를 입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으로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몸도 마음도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경비 아저씨, 항상 고생 많으세요. 새벽부터 수고하시네요. 주민들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제 마음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잊고 있던 보람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의 한 달 수입은 제 월급 180만 원과 아내의 수입 80만 원을 합쳐 260만 원입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 꼬박꼬박 저축합니다. 지금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고요한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롭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가끔 주민분들이 건네주시는 김치 한 포기, 반찬 한 통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은행 지점장 시절에 느꼈던 성취감과는 다른 작지만 소중한 행복입니다. 이제 아내와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언젠가 이 반지하를 벗어나 우리 힘으로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는 것, 통장에 다시 1,000만 원을 모으는 것, 남들이 보기엔 초라할지 몰라도 지금 저희에겐 이 소소한 꿈들이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은퇴를 앞두거나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는 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퇴직금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이자 방어선입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 모으기 정말 어렵습니다. 퇴직 후 사업을 꿈꾸신다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저처럼 절대 무리한 대출에 의존한 꿈을 꾸지 마십시오. 하지만 혹여 실패했더라도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68배 저도 다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진부한 말이 지금 제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조금 늦었지만, 조금 돌아왔지만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